자식에게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을 그대로 쏟아내면 자식은 짐을 지게 되고, 원망을 흘리면 평생의 상처가 되며, 상처와 돈, 그리고 부부 갈등은 자식을 부모 곁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끝내 숨겨야 할 5가지, 그것을 지켜낼 때 자식은 평생 내 편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지나친 불안과 걱정은 숨겨라.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넘어질까, 배고플까, 혹시 아프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조금 더 자라면 성적, 친구 관계, 장래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밤늦게 현관문이 열리지 않으면 가슴은 덜컥 내려앉고, 연락이 늦어지면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걱정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걱정을 있는 그대로 자식에게 쏟아낼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외동딸이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회사는 괜찮니? 엄마는 요즘 숨이 막히고 밤마다 잠도 잘 못 잔다. 딸은 처음엔 안쓰러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사 일로 이미 지쳐 있는데 엄마의 불안까지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과 부담이 뒤섞인 채 숨이 막혔고 결국 딸은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전했다고 믿었지만 딸은 그 사랑을 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거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무슨 일 없는지, 밥은 잘 먹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부모의 본능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자식은 부모 곁을 편안함이 아닌 부담으로 느낍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의 불안이 되고 부모의 걱정은 자식의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불안을 삼킵니다. 불안 대신 믿음을 건네줍니다. 괜찮다. 내 인생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늘 내 편이다. 이 한마디는 자식의 어깨를 펴게 하고 부모 곁을 쉼터로 만들어줍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에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 내가 있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 댁만 가면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불안을 감추고 믿음을 보여줄 때 그 집은 자식에게 평생의 안식처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걱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불안은 삼키고 믿음을 건네주십시오. 나는 괜찮다. 너라면 잘할 거다. 이 말이 자식의 가슴 속에 평생 남아 어떤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됩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식이 평생 기대어 설 수 있는 바람이 됩니다. 걱정은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자식의 짐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 속에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원망과 후회입니다. 순간의 푸념 같지만 그 말은 자식에게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부모가 자식에게 끝내 숨겨야 할 원망과 후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원망과 후회는 숨겨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은 희생의 연속입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미뤘고 자신의 꿈조차 접으며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만큼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자식이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희생이 종종 후회와 원망으로 바뀌어 입 밖으로 나오곤 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놓쳤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더 잘 살았을 거다.
부모는 잠깐의 푸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음에는 그 말이 평생 낙인처럼 새겨집니다. 내가 없었으면 부모가 더 행복했을까? 나는 부모의 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자식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음악가의 꿈을 키웠지만 생활고 때문에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무대에 서 있었을 거다.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단순히 미안한 마음만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앞에 설 때마다 죄인처럼 느껴졌고 기쁘게 만나기보다는 늘 긴장과 불안이 앞섰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부모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의 만남이 편안하기보다 오히려 두려움이 되었고 결국 자식들은 부모 곁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전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식은 부모 곁을 짐스럽게 느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이런 말을 무심코 던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너 때문에 늙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다. 순간의 푸념이지만 그 말은 자식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빚이 아닙니다. 자식이 갚아야 할 의무가 아니라 기꺼이 흘려보낸 사랑의 강물이었습니다. 그 강물이 있었기에 자식은 자랐고 부모 또한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끝내 숨겨야 할 것은 후회와 원망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내가 있어 내 인생이 의미 있었다.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을 죄책감이 아닌 감사로 채우고 부모를 짐이 아닌 등불로 기억하게 합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키우느라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내가 단단해졌다. 너는 내 자랑이다. 그 아들은 부모 곁에 머무는 일이 기쁨이었고 부모를 평생 자신의 뿌리로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원망은 자식을 멀어지게 하지만 감사와 축복은 자식을 부모 곁에 머물게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망했다. 가 아니라 내가 있어 내 인생이 빛났다. 이 한마디가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세우는 부모의 지혜입니다. 부모의 원망과 후회는 자식의 마음을 옭아매는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들을 삼키고 대신 감사와 격려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신의 상처와 비밀입니다. 누구나 말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식에게 어디까지 보여주고 어디까지 감추어야 할까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모든 상처와 비밀은 다 보여줄 필요 없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솔직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속 깊은 아픔, 오래된 상처, 숨겨왔던 비밀까지 자식에게 모두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너라도 알아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가 가진 상처와 절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자식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과 외로움의 세월을 성인이 된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늘 나를 힘들게 했단다. 그래서 너희 키우는 내내 외로웠어. 어머니는 이해받고 싶었지만 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낯설어졌고 어머니 곁에 앉아 있어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마음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리두기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는 곧 딸의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힘들어 자식에게 속내를 모두 털어놓았다가 그 후 자식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 자식은 부모를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으로 느끼게 됩니다. 부모 곁에서 쉬는 대신 오히려 부담을 지게 됩니다.
물론 상처를 전혀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망은 감추고 이겨낸 흔적만 보여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인생은 끝내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자식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는 절망이 아닌 용기로 다가왔고 삶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도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픔은 나누되 절망은 감추어야 합니다. 상처를 드러내되 무너진 모습이 아니라 끝내 버텨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식은 부모를 무너진 존재가 아니라 끝내 버텨낸 존재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평생 자식의 버팀목이 됩니다. 부모가 절망을 감추고 이겨낸 흔적만 보여주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또 다른 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돈 이야기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넷째, 돈에 대한 집착은 숨겨라. 나이가 들수록 대화 속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연금이 얼마인지, 생활비가 빠듯한지, 노후를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그만큼 돈은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이 돈 이야기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흘러나올 때 그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느 70대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으니 이제 내가 내 노후 책임져야지. 아들은 처음엔 그 말이 안쓰러워 진심으로 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가 반복되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동정심이 앞섰지만 이내 책임감이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죄책감까지 겹쳐 어머니를 찾아뵙는 발걸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사랑받고 싶어서, 불안을 나누고 싶어서 한 말이었지만 아들의 귀에는 족쇄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지 않나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나이 들면 결국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은 순간의 위안 같지만 자식의 마음에 깊은 짐을 남깁니다. 부모 곁을 안식처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의무와 빚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돈 이야기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가족끼리 나누어야 하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과 의무로 변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 인생을 마음껏 살아라. 이 말은 자식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모 곁에 서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꺼운 선택이 되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진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스스로 살 수 있어. 그러니 너희는 너희 삶을 당당하게 살아라.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곁에 갈 때 부담이 없었고 그 만남은 기쁨이자 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재산보다 마음입니다. 돈 몇 푼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는 당당함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집착보다 부모의 자존심에서 힘을 얻습니다. 내가 너 키웠으니 내가 책임져라는 말은 자식을 멀어지게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말은 자식을 부모 곁에 머물게 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십시오. 그 마음이 자식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듭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자식의 마음을 올가매고 부모 곁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돈 이야기를 줄이고 대신 당당한 태도로 자식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또 다른 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 사이의 갈등입니다.
부모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자식의 평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5째, 부부 갈등은 숨겨라. 부부 사이의 갈등은 어느 집이나 있습니다. 돈 문제, 자식 교육 문제, 고부 갈등, 혹은 사소한 말다툼까지. 하지만 그 갈등이 아이의 눈앞에서 드러날 때 그 상처는 자식의 마음에 평생 남습니다. 한 50대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늘 싸우셨는데 지금도 그 소리가 생생합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고함치는 목소리, 그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어서 방으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결혼이 두렵습니다. 혹시 나도 부모처럼 살게 될까봐.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부모가 싸울 때마다 저는 늘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편에 서면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엄마 편에 서면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기가 힘듭니다. 부모는 단순한 부부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소한 언쟁이지만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방 안으로 숨어드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 한 장면이 자식에게는 평생의 그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그 갈등을 아이 앞에서는 감춥니다. 문제는 부부끼리 풀어야 할 몫이지 아이의 어깨에 얹어서는 안 될 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집을 안전한 곳으로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평생의 정서적 토대가 됩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와 다툴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함께 웃을 수 있었단다. 가정은 싸움이 없는 곳이 아니라 싸움 후에도 다시 손을 잡는 곳이야.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부모의 다툼보다 끝내 화해하고 지켜낸 모습을 더 크게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자신들의 삶을 꾸려갈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갈등은 순간에 그치지만 그 장면을 본 자식의 기억은 평생 갑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안전한 집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보여주는 것보다 숨기는 지혜가 더 큰 사랑이 됩니다. 불안은 삼키고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원망은 감추고 감사로 바꿔주십시오. 상처는 절망이 아닌 이겨낸 흔적으로 전해주십시오. 돈의 집착은 내려놓고 당당한 마음을 남기십시오. 부부 갈등은 문 안에서 풀고 자식에게는 안전한 집만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자식은 부모를 짐이 아닌 평생의 편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부모 곁에 기꺼이 서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도 말도 아닌 안전하고 따뜻했던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모습을 자식의 마음에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곧 자식이 평생 부모를 내 편으로 삼게 하는 길입니다.